학생 수 감소로 폐교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충남 섬 지역은 상황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물 유지 비용도 만만치 않아 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태안에서 중학생이 후배를 폭행하는 영상이 확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과 관련해 충남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태안에서 해루질을 하던 3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최근 서산에서도 40대가 해루질을 하다 숨지는 등 관련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인물을 소개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시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60대 효부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해마다 줄면서 문을 닫는 학교가 늘어나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요. 네, 특히 섬 지역의 경우 폐교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우석 기자입니다. 지난 1951년 문을 연 청령초등학교 장고분교장. 전교생이 3명에 불과해 폐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과거 학생 200여 명으로 가득 찼던 삽시도의 오천초등학교 분교장에는 6명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 분교장은 8곳으로 이 가운데 6곳이 섬에 있습니다. 이곳 모두 전교생 수가 10명을 넘지 못해 폐교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모기가 이제 폐교한다는 생각하니까 참 가슴이 아프고 또 그 폐교가 지역사회에서 좋은 여건으로 활용됐으면 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냥 폐교로 방치하는 것보다도 뭔가 지역 주민을 위해서 폐교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연간 수백만 원의 관리비가 필요합니다. 최소 경비로 해서 폐교 그냥 유지 관리하는 비용만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게 대략 한 학교당 한 6,700만 원 정도 1년에 그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도내 폐교 39곳 중 21곳을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문을 닫은 덕명초등학교는 지진시 행동요령과 교통안전 등을 배울 수 있는 안전체험관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의 창작 활동을 위해 3D펜을 활용한 공작 수업과 수학과학 등 인재교육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 교육 활동 공간이나 또 지역 주민들 문화시설로 이렇게 활용함으로써 좀 지역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고 또 만족도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충남도의회도 폐교 위기에 놓인 섬지역 학교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섬지역 폐교 예정지를 방문해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의회는 지역의 상황에 맞게 폐교를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도시나 그 농촌에서 포용하지 못하는 그런 그 섬에만이 가지고 있는 그 학교를 이용한다면은 그 서울에 있던 그 충북의 내륙에 있는 그 학생들의 교직원들 연수나 캠핑장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만 3개 학교가 문을 닫는 충남의 섬지역. 충남교육청과 충남도의회의 폐교 활용안이 새로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태안에서 중학생이 후배를 폭행하는 영상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김재철 충남교육감이 학교 폭력 예방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NS를 통해 유포된 영상에는 태안의 한 지하 주차장에서 여중생이 후배를 폭행하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학교 주변 안전 취약 지역과 청소년 유해 환경 밀집 지역 등에서 순회 지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 근절 연수를 추진하고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 정서 치료와 의료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6일 밤 9시 50분쯤 태안 곰섬 인근 해상에서 해루질을 하던 30대 남성 A씨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A씨는 해루질을 하다 물이 가슴까지 차서 나올 수가 없다고 일행에게 전화를 건 뒤 연락이 끊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약 2시간 만에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발견했습니다. 또 지난 3일에는 서산시 고파도리 해상에서 해루질을 하던 4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사망하기도 했는데요.
사고 예방을 위해 해루질을 할 경우에는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물때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인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전북 고창 지역에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3남매를 키우며 시부모를 봉양한 60대 효부가 있는데요. 이나라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64살인 김희순 씨는 23살 꽃다운 나이에 결혼하고 3남매를 낳았습니다. 아름다운 미래만 있을 것 같던 그때 남편이 간경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막내딸은 고작 9살이었습니다. 갑작스런 시련에도 그녀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든든한 시부모님이 있었기 때문. 산에서 약을 직접 캐갖고 와서 약초를 캐갖고 와서 저를 다시 끓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그런 게 고맙더라고요. 어머니가 사랑을 많이 주셔서. 자식 모두 시집장가까지 보낸 그녀 옆에는 이제 100살을 앞둔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 항상 나랑 같이 이렇게 어머니도 혼자 됐지만 나도 혼자니까 같이 어머니가 의지하면서 산다고. 옛날 생각하면 진짜 눈물이 나. 13년째 치매를 앓고 있는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둘째 며느리 김희순 씨는 할 수 있을 때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그저 친정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기력을 차리면 좋겠다는 바람뿐입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좀 안 좋고 이상할 때 그럴 때는 무슨 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아이고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나.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딴 그녀를 동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보기 힘든 효부라고 칭합니다. 존경스럽지요. 정말로 박수 보내주고 싶으신 분이 저 어머니인데 정말로 우리가 많이 보고 배워야 할. 가족의 의미가 희미해져가는 현대사회. 고창 60대 효부의 사연이 서로 돌보고 아끼는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안군이 국토교통부와 스마트도시협회가 주관하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네, 태안군 한상원 전략 3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태안군청 전략 3팀장 한상원입니다. 예, 먼저 이번 공모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정 사업은 도시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위기와 지역소멸 등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특화 솔루션이 집약된 선도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태안군은 현대건설, 현대도시개발, 파볼로항공 등 7개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모빌리티 경험도시, 모험도시 태안군을 주제로 공모를 신청했는데요. 국토부 발표 결과 태안군이 강소형 분야 스마트시티 우선 협상자로 선정돼 총 사업비 240억 원, 그중 국비는 120억 원입니다. 강소형 분야에 선정된 전국 4개 지자체 중 군 단위 지자체는 태안군이 유일합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지역에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건가요? 사업 대상지는 태안읍 기존 도시민 동문리 및 남문리와 태안 기업도시 일원으로 군은 오는 2024년까지 해당 지역을 모빌리티로 연결해 기존 도심과 기업도시가 동반 성장하는 스마트시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도심에는 노년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모험 케어 스테이션에 집약시켜 어르신 건강 및 이동의 편리성을 도모할 계획이며 기업도시에서는 태안군 UV랜드, 현대 드라이빙 센터 등 다양한 모빌리티 자원을 스마트 거점 공간인 모험 투어 스테이션과 연계해 모빌리티 체험형 관광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주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 또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지 설명해 주시죠. 태안군은 드론 배송과 순찰, 드론 쇼 등 드론 모빌리티 기반의 사업을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 대표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며 군은 2024년까지 조성 및 시범 운영을 마무리하고 2025년부터 총 11개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조성 단계에서부터 스마트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태안군 한상원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시찰단을 현장에 파견하기로 한 데에 대해 국민들의 염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8일 실국원장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하며 앞으로 충남지사로서 입장을 밝힐 상황이 있다면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제징용 관련 일본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 입장에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셔틀 외교를 통해 더욱 진전될 걸로 기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충남 지역 소규모 건설 현장의 절반이 적정 공사비를 쓰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도내 15개 시군의 소규모 건설 공사 설계 기준 적용률은 48.5%에 불과했는데요. 소규모 건설 공사 설계 기준은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만든 공사비 산정 지침서입니다. 충남도는 공사비가 적을 경우 안전 비용이 적게 투입돼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관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택해양경찰서가 실뱀장어를 불법으로 포획한 어업인 4명과 비어업인 15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평택 당진항 어업 금지 구역에서 조업하거나 불법 어구를 이용해 실뱀장어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평택해경은 실뱀장어 특별 단속 기간을 오는 26일까지 연장해 불법 포획 방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